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오늘은 2019년도 1회차 2019년 1월 13일 날 봤던 B형 기출문제 네 번째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CS 전략론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문제풀이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전략론 1번 문제입니다. 1번 고객인지 가치와 관련해 세스 뉴먼 그로스가 제시한 5가지 가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이거 아주 대표적인 문제죠. 세스 뉴먼 그로스가 얘기한 5가지 가치 유형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저희가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건 기능적, 사회적, 정서적, 상황적, 인식 가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이 중에 해당하지 않는 거 2번 상징 가치라는 건 없었죠. 저희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1번의 정서 가치라고 부르면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 등의 유발 이런 키워드가 나오겠죠. 인식 가치 그러면 놀라움, 새로움, 호기심 이런 키워드가 나올 겁니다. 사회 가치, 자 이건 뭘까요? 사회 계층 집단과 관련된 어떤 키워드, 사회적 가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황 가치, 자 이것도 상황적 가치라고 부르고 저희가 특정 상황과 관련돼 있다라고 키워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아주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 2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서비스 수익 체인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서비스 수익 체인이라고 본다면 내부, 그리고 가운데 서비스 가치, 그리고 외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랄까요? 인풋 주객에서 어떤 게 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옵니다 라는 방식으로 문제도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서비스 가치는 고객 만족을 유도합니다. 자, 서비스 가치는 내부와 외부의 가운데서 변하지 않고 옮겨지는 거기 때문에 고객 만족을 유도하는 게 맞죠. 2번 고객 만족은 고객 충성도를 높입니다. 만족한 고객이 충성도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3번 내부 품질은 고객 불만을 증가시킵니다. 내부 품질은 저희가 어디서 쓰는 거죠? 내부 품질은 누구의? 내부 고객의 만족을 증가시키죠. 쉽게 해서 종업원 만족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의 정답은 3번이 잘못된 거네요. 종업원 충성도는 종업원 생산성 유발합니다. 당연한 거고요. 종업원 만족은 종업원 충성도 유발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 저희가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필립 코틀러가 제시한 5가지 제품 차원 중 기본적 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거. 자, 필립 코틀러는 5가지로 나눠놨죠. 그래서 핵심 이점, 기본적 제품, 기대하는 제품, 확장 제품, 잠재적 제품. 자, 여기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 제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을 명칭을 제시하고 내용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양쪽을 다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명칭과 설명과. 1번 핵심 이점을 유형 제품으로 형상화시킨 것으로 제품의 기본 형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게 기본적 제품이죠. 이런 문제는 1번에 딱 답이 있습니다. 2번 제품을 구입할 때 구매자들이 정상적으로 기대하고 합의하는 일체의 속성과 조건. 기대하고 합의하는 이라는 말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기대하는 제품이요. 3번 고객이 실제로 구입하는 근본적인 이점이나 서비스. 자, 근본적인 이점이나 서비스라고 부르면 핵심 이점. 4번 미래에 경험할 수 있는 변환과 확장일체를 의미합니다. 변환과 확장일체. 자, 이렇게 되면 잠재적 제품. 기업이 제공하는 것을 경영자가 제공하는 것과 구별되게 하는 추가적인 서비스와 이점을 포함하는 제품입니다. 추가적인 서비스와 이점이라고 나오게 되면 확장 제품이겠죠. 자, 이 3번 문제 꼭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제품 차별화 요소 중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거. 자, 이런 문제 잘 쉽게 못 보셔줘야 될 것. 그래가지고 쉽지 않은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특성에 대한 것을 왜 이러죠? 특성에 대한 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겠는가 라는 관점인 거예요. 아래 5가지가 나오는데 1번 제품의 크기, 모양 또는 물리적인 구조입니다.
자, 이건 뭐라 부를까요? 네, 우리가 형태, 흔히 폼이라고 부르게 되죠. 1번은 특성이 아닙니다. 2번, 제품의 기본적인 기능을 보완하는 특징입니다. 자, 제품을 보완하는 특징. 이게 뭐예요? 이게 특성입니다. 특성. 이렇게 보면 정답은 2번이겠죠. 근데 뭐 저희가 정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3번, 제품의 기본적인 특징이 작동되는 수준. 자, 특징이 작동되는 수준. 성능 품질이겠죠. 성능 품질. 4번, 제품이 구매자에게 어떻게 보이며 좋게 느껴지는지의 정도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며 좋게 느껴지는 정도가 뭡니까? 라고 보면 이거는 뭐예요? 스타일이겠죠. 스타일. 5번, 제품이 특정 기간 내에 고장이 나지 않거나 제대로 움직일 가능성의 측정치라고 되어 있어요. 제대로 움직일 가능성의 측정치라고 보면 이건 뭐라 부를까요?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네, 움직일 가능성의 측정치. 이거 우리가 신뢰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4번 문제는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 유형입니다.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문제 유형이고 시험 준비를 위해서 공부를 하실 때도 이 파트는 이제는 좀 양쪽을 다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의료기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문제에서 의료기관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의료기관이라고만 얘기한다면 비영리겠죠. 분명히 비영리.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네, 치료만 아니라 예방까지도 다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이중적인 지휘체를 갖고 있습니다. 네, 명령체가 여러 군데죠. 그리고 자본집약적, 노동집약적입니다. 뭐냐죠? 한 5가지 정도의 특징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아래 거 볼까요?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니까. 1번, 병원은 고도로 노동집약적 집단인 동시에 자본집약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 맞죠? 이 설명은. 2번, 일반적인 이익 집단에 비해 병원은 기본적으로 비영리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비영리. 3번, 진료 결과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효과를 명확하게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된 서비스의 품질 관리나 업적 평가가 어려운 특성을 보인다? 맞죠. 이거 평가가 쉽지 않습니다. 4번, 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 갖는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되 단일한 사업과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여 조직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 이건 뭐가 잘못됐죠. 특히나 어떤 게? 네, 단일한 것보다는 뭐예요? 다양한 사업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치료와 예방까지 포함한 거예요. 5번, 진료 서비스라는 복합적인 생산품이 형성되기 위해 타 직종 간의 상하 명령 전달 체계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이중적인 지휘 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병원 내 의료기관의 특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수월하게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죠. 간단하게 보면. 다음 문제. 다음 중 도나베디언이 제시한 의료 서비스의 품질 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자, 도나베디언이 제시한 의료 서비스의 품질 요소라고 하는 것은 총 7가지였죠. 효능, 효과, 적정성, 효율, 수용성, 합법성, 형평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거 볼까요? 1번 통합성이죠. 의료 서비스를 통합해가지고 하겠다. 네, 아픈 곳이 뭐 3군데 이상 나와요. 그때 치료해 주겠습니다. 이건 맞지가 않죠. 통합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가빈이 제시한 5가지 관점의 품질 차원. 자, 서비스 품질을 물어봅니다.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럼 보기를 좀 봐야겠죠. 5가지 중에 하나를 구별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보기 철학적 관점이며 품질을 고유한 탁월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자,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경험을 통해 알 수는 있지만 분석하기는 어려운 성질의 개념. 경험을 통해 알 수는 있지만 분석하기는 어려운 성질이라고 보면 딱 떠오르시는 게 뭡니까? 네, 선험적이죠. 선험적. 의존적은 저희가 본 적이 없고요. 기업 중심적도 본 적이 없죠. 원래 고객 중심적, 사용자 중심적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가치 중심적이라고 나오면 원가와 가격이라는 키워드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제품 중심적이라고 부르게 되면
무슨 말이 있을까요? 네,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제품이 지닌 바람직한 속성의 총합, 이런 키워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자, 이번엔 그랜루스입니다. 그랜루스가 제시한 6가지 품질 구성 요소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럼 보기로 좀 볼까요?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 기관의 위치, 운영시간, 종사원, 운영체계 쭉 나열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받기 쉬운 위치에 존재하도록 설계되고 운영되며 서비스를 받기 쉬운 위치에 존재하도록 설계되고 운영되며, 자, 이게 키워드죠. 답을 지목하고 있죠. 저희가 알고 있는 접근성이죠. 고객의 바람과 수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라고 하여 융통성을 딱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아래 5가지 보기 중에 그랜루스가 제시한 6가지 품질 구성 요소 중 뭘까요? 접근성과 융통성입니다. 자, 이런 서비스 품질에 대한 문제는요, 보기만 잘 보셔도 충분히 답을 지목하고 있는 키워드를 골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2006년 조사 모델 재정립 과정을 통해 발표된 KS SQI 모델 구성 차원의 과정 영역 중 과정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KS SQI 모델에서는 2가지가 있죠. 과정 차원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네, 성과 차원이 있을 거예요. 하우와 왓으로 나눌 수 있는. 이 중 물리적 환경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거. 자, 물리적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리적 환경.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서비스 평가를 위한 외형적 단서. 자, 외형적으로 보이는 단서입니다. 자, 이거 물리적 환경과 상당히 유사점이 있죠. 그래서 1번입니다. 2번. 서비스 제공 시간 및 장소의 편리성. 이건 뭘까요? 네, 이건 과정 차원 중에 하나인 접근 용이성입니다. 3번.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느끼는 신뢰감. 자, 이것도 과정 차원의 뭐라 불러요? 신뢰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4번.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 자, 의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과정 차원의 뭐예요? 적극 지원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극 지원성. 자, 마지막 5번. 고객이 서비스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 자, 얘도 과정 차원이냐? 아니요. 얘 같은 경우는 성과 차원, 성과 영역에 있는 거죠. 그 중에 뭐예요? 본원적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과정 영역 중 물리적 환경에 대한 내용을 올바른 거 1번 서비스 평가를 위한 외형적 단서였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아니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습하는 교재에서도 아마 거의 못 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다음 중 서비스 산업의 품질이 낮은 이유로 보기 어려운 거. 자, 서비스 품질이 낮아진답니다. 여기서 보기 어렵다는 건 뭔가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게 답이겠죠. 자, 그럼 1번. 지나친 효율성 및 생산성을 강조하면 서비스 품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건 당연하죠. 2번. 서비스 종사원의 프로의식 부족. 네, 서비스는 품질을 어디서 보냐면 직원의 행동에서 보죠. 전달 과정.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3번. 동시성으로 인한 품질 관리의 어려움. 네, 이건 맞죠. 서비스의 특성이기 때문에. 4번. 비용 절감에서 오는 서비스 수준 저하. 틀린 말 아닙니다. 우수한 종업원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5번. 셀프 서비스와 자동화 시스템의 지양 및 감소. 자, 이게 해당할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서비스 산업 품질의 상승 요인으로 보셔야 됩니다. 상승 요인. 그러면 5번이 답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1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이제 전략론 문제 10문제 중에 한 2-3문제 정도는 상당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더군다나 저희가 시험을 준비할 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객관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측면의 문제가 한 2가지가 있었고요. 한 문제는 완전히 이제부터라도 학습을 준비해야 되는 문제 유형이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로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는 한 중간 정도의 난이도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1번부터 20번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많이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